근데 공매 물건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띠띠빠빠가 크락션을 울려주잖아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돈이 되는 방송.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교빈입니다. 네, 오늘도 공매의 신이라 불리는 전길봉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27강 압류재산 공매 공고 내용 보기 내용 짚어주실 텐데요. 예. 네. 오늘도 좀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러 가죠. 네. 예, 한번 보러 가죠. 공고 업문 한번 봅시다. 네. 자, 항상 우리가 공매 물건은 중요한 것은 공고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앞 국수유담 국공기금에서 공고문을 보면 된다. 네. 공매 교육은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공고문에 다 있다. 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고문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예. 입찰 방법. 네. 가 수도 입찰 방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네네. 그러니까 입찰 방법을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 다 나오는데 그 얘기죠, 지금. 예. 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 기본법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공매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의 회원가입 및 실명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다 일강에서 했던 내용이죠. 아, 그죠? 다 했던 얘기죠. 네네. 그리고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나 뭐 회원가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네. 예, 그다음. 그리고 기한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 제출하고 마감 시간 전까지 지정된 예금 계좌에 공매 보증금을 납부해야 유효합니다. 이것도 나쁜 네. 못한 사람은 아예 공매하지 마. 네. 예, 예를 들어서. 예.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 공고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수도. 네네. 그러니까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을 네.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100분의 10. 그 매각 예정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봐봐요.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한번 읽어봐요. 입찰 금액에.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수도.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는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 이상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는 100분의 10이었는데 최저 입찰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은 압류재산을 얘기하는 거고 네. 앞 국수유당 국공기금에서 입찰 보증금도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 매각 물건에 따라서 입찰 보증금 제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럼 뭔만 보면 돼요? 공고문만 보면 되잖아요. 뭘 배워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입찰 보려고 하는 게 압인지 국수유담인지 국수유담인지. 국공기금인지 그럼 공고문을 보면 입찰 보증금을 어떻게 납부하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럼 납부하면 되지. 그다음 답은 입찰 결과 유찰자의 공매 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 시전 공매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공매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수도 가로 열고 왜 이자가 없어? 예를 들어서 단 하루라도 뭐 입찰 보증금이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을 넣어놨다 간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돌려줄 때는 은행 이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무슨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취소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반환할 때는 이자 없이 반환하기를 한다. 이런 것을 하나 여기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또 계속합니다.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또 봐봐. 이자는 안 준다고 해놓고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때는 그 송금 수수료를 뺀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왜요? 그죠? 다음. 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다. 예, 그 다음 이제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의 결정은 일반 경쟁 입찰로서 매각 물건별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낙찰이 될 동일 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즉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경매인 경우는 다시 입찰하거든요. 체육과 여기는 무작위로 추천한다잖아요. 예, 그다음 낙찰자는 매각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서 납부 기한까지 지정된 입금 계좌로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 납부 기한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 공고. 예. 네, 3천만 원 이상은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 3천만 원 미만은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수도.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니까 3천만 원까지는 30일 이내. 그죠? 3천만 원 미만이니까 2,999만 9,900원까지는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이렇게 네. 구별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일시 납부. 한 번에 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36개월 할부 납부도 있었다 나눠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특이하게 또 찾아가지고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공매 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 예정 가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공모 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다 하겠죠? 그 다음 네. 입찰. 입찰 기간과 개찰 장소와 일시, 매각 결정 기일 예. 이것도 공고 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 날 최고가액 신고인 선정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 결정하죠. 이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요구 종기? 배분 요구의 종기. 예, 그 다음에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하야만 배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범위 정해졌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8번째 봐보세요. 8. 8번째. 예, 8번. 네네. 공매 재산에 대하여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공매 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수도.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물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압류재산 공매 물건에 선순위 지상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지상권이 인수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소리네.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인 임차권,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알려준다겠으니까. 네네. 그죠? 이런 것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9번째. 공매 재산의 매수인으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그 다음에 10번째. 공매할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 대장의 표시와 상의할 때. 예. 예. 그 다음에. 공매 재산에 대한 자료 제공 내용과 기관.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매 재산의 명도 책임과 인도. 이거 안 읽어봐도 알죠? 누가 책임진다? 낙찰받은 한번 읽어봐줘 보세요. 부동산의 명도 책임은 매수인. 동사는 물건 소재지에서 인수 시점 상태로 인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 예.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 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예.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에 따르는 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예. 소유권 이전 절차는 온비드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우리공사 콜센터 또는 압류재산 소재지 관할 부점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입찰의 취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정수 매수도 나오네. 13번에. 15번. 네. 예. 공유정수 매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먼저 가를 보시면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5조에 따른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한다. 스톱. 그까지. 나머지 읽으면 되죠? 네네. 그다음 16번째가 차순위, 이제 2등한 사람을 차순위로 정한다는 거죠. 17번째가 매각 결정 및 매각 여부 결정한다는 거죠. 네. 한글 모르신 분 없죠? 다 아시겠어요? 매각 결정의 취소 나오죠? 그래서 넘겨보면은 이제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네. 별표 자. 5개. 네, 별표 5개. 네네. 주의사항 별표 5개. 자, 정리합니다. 주의사항이 엄청 많아요, 근데. 네, 정리합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매 물건의 종류, 앞 국수이당 국공기금. 이것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전혀 공부를 안 해도 입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역으로 표현하면 공매 공고. 네. 이 공고 내용대로만 잘 입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그 다음으로 가서 이 매수자가 책임진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책임지는지를 이제 권리 분석, 경제 분석, 물건 분석 이런 것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공고가 중요하다. 공고를 중요하다. 잘 읽어라. 읽어라.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매각이든 임대든 공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장점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경매 물건은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경매 물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공매 물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띠띠빠빠가 크락션을 울려주잖아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려운 거 없는데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27강 압류재산 공매 공고 내용 보기 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러분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수님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네, 아래 하단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